황량한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절벽 꼭대기에 한 가족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이사온 지는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았죠. 여전히 적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바람이 휘몰아치는 와중에 정원의 나무들은 유리창을 연신 두들겨대고 있었죠. 달에서 나오는 월광은 침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한 소년이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소년에게 엄습한 공포감 때문이었죠. 소년의 집에서 나는 불쾌한 삐걱 소리가 밤에 혼자 자는 것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분명 귀신이 있을 것이라 믿었죠. 갑자기 번개가 내려치더니 소년의 방을 섬뜩히 비췄습니다. 그때 소년의 눈에 어렴풋이 한 인형이 보이는데요. 약 20cm 정도 되는 못난 인형입니다. 소년이 직접 가져다 놓았을 일 없는 인형이었죠. 심지어 여동생이 가지고 논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년은 램프를 켜고 그곳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년은 지난밤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했으나 부모님은 소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집에는 소년이 봤다는 인형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소년도 인형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녁이 찾아오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다 괜찮을 거라며 소년을 진정시키는 엄마. 소년은 침대에 누웠고 엄마는 굿나잇 키스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떠난 후 몇 분, 갑자기 소음이 들려오는가 싶더니 곧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두려움에 덜덜 떨기 시작하는 소년. 도저히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하는데요. 무언가 소년에게로 다가오는 걸 느꼈고 결국 소년은 한 여자를 봐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공기를 가르며 소년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1m 남짓한 거리까지 다가온 여자, 소년에게 뒤틀린 손을 뻗습니다. SCP 익스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SCP-136 클래스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번 케이스처럼 소름돋는 SCP 케이스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 재단은 특별한 격리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0m인 표준 콘크리트 격리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로, 세로, 높이 모두 50cm인 투명 플라스틱 용기로 밀봉하고 용기는 격리 공간의 가운데 테이블 위에 둡니다. 특별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한 감시 카메라는 불필요합니다. 사건 처리가 접수된 I-136C에 따라 D클래스에 속한 사람들만이 격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재단 소속 감독관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방문 가능 횟수는 30일당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재단은 SCP-136이 비인간 대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SCP-136이 보이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SCP-136-1은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지만 대부분 떡진 진흙, 나무나 철제 혹은 옷 입은 인형이며 대개 여성형입니다. 길이는 10에서 30cm 정도이며 약 10% 정도에서 남성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현상에는 측정 가능한 실질적인 특성이 없습니다. 인형의 일부에서 채취한 샘플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면 물질 외에 다른 것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목이나 팔다리가 분해되는 등 인형이 손상되어 더 이상 사람의 형태를 띠지 않게 되면 홀연히 사라졌다가 반경 1m 이내에서 곧 다시 나타납니다.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찾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SCP-136-2는 SCP-136-1의 등장 이후 20분이 경과하면 모습을 드러냅니다. SCP-136-1처럼 이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SCP-136-2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현상은 웃음소리입니다. 목소리가 달라지며 그 웃음소리를 들은 사람의 보고에 따르면 매우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웃음은 약 2분 동안 5초 간격으로 지속됩니다. 웃음이 끝난 후에는 약 5분 동안 정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정적 이후에는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SCP-136-1이 사라짐과 동시에 SCP-136-2가 나타나죠. 이는 투명한 나체이거나 부분적으로 나체인 형태입니다. 성별은 SCP-136-1과 동일합니다. SCP-136-2의 크기는 1.9에서 2.1m이며 항상 공격적인 태도인 동시에 공기 중을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동 속도는 초속 0.2m로 목표물을 향해 이동하며 걷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만약 대상이 둘 이상이라면 그들은 그들 각각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죠. 만약 대상에 1에서 2m 이내로 다가온다면 피험자는 반드시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힐 때까지 뒷걸음질 칩니다. SCP-136-2는 보통 피험자의 5cm 앞에서 뻣뻣이 멈춰섭니다. 그 후에는 사라지기 직전에 큰 비명을 지르죠. 10에서 15초 이후 다른 형태로 변한 SCP-136-1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귀신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입은 크게 찢어져 있고 고통과 흥분이 섞인 미소를 띠며 굳어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빨이나 입술을 핥을 때도 있습니다. 홍채 또한 비정상적이며 흰자는 모두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성형일 경우 괴이하게도 큰 가슴과 잘록한 허리가 특징입니다. SCP-136-2를 마주한 경험은 매우 불쾌합니다. 피험자들은 모두 공포로 인한 수면 장애를 약 6개월 이상 공통적으로 겪었으며 이는 귀신에 의한 정신적 충격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험 이후 대부분의 피험자가 스스로 실험실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적 일탈 행위를 경험한 D클래스의 사람은 부정적 반응을 특히 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수많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보고는 사이먼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실험의 25번째 피험자이자 4번째 자원자로 참가했습니다. 실험은 다른 실험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136-2를 관찰한 후 약 2시간이 흘렀을 때 동료와 휴게실에 있던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커피잔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136-2가 자신을 향해 이동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모리슨 박사와 해리슨 박사가 그를 겨우 붙잡았고 사이먼 박사가 그냥 충격을 받아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2분이 지나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소보야 박사가 주변 동료들을 흔들어 깨웠고 사이먼 박사는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3일 뒤 사망했습니다. 사건 이후 마이어 박사가 해당 사건을 키이터 클래스로 재분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요청은 이 사건이 다른 SCP의 텔레파시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워 기각되었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이후 발생한 또 다른 현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D 계급 요원을 격리 공간에 밀어넣은 후 다른 요원과 함께 밖에 서 있었는데 SCP가 일으키는 현상들이 지나갔고 마이어 박사가 피험자들을 꺼내는 것을 돕고 있을 때 갑자기 모든 게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재단의 요원이 그의 뺨을 때리며 그를 깨우고 있었고 나머지는 코마에 빠졌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이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는 10년째 이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도 활용할 수도 없었다며 불태우거나 SCP의 실체를 잡아 방 안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도 괜찮으니 136을 종료시킬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136이 강화된 신문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다음은 마이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사건 보고서 I-136-C입니다. 이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당신들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잖아요. 1000야드 내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D클래스의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죽었어요. 우리는 최소한 격리실로 보낼 인원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피험자가 위험한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겠죠. 이거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36을 키이터로 재분류하고 종료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마이어 박사의 SCP-136에 대한 권한도 박탈될 것입니다. 136은 신문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재단의 시니어 박사들 중 한 명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SCP-136은 귀신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된 스코틀랜드의 버려진 집에 아이들 방에서 치워졌습니다. 재단은 보고된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를 진행하다가 재단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2층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서 SCP-136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SCP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